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일러에 연통이 낡으면 배기가스가 집 안으로 들어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취약계층은 비용 때문에 연통 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장흥순 서울시 의원은 시가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노후 가스보일러 점검과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한 지 20년 가까이 된 낡은 가스보일러. 문제는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연통입니다. 연통이 낡아 가스가 새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의 위험이 큽니다. 기빈이 잡히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용 가스보일러 중 10년이 넘은 노후 보일러는 약 46.5%로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현재 해마다 2번씩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엔 사용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취약계층은 비용 때문에 연통을 바꾸지 않고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가스보일러의 점검과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시정 공고를 갖다 끊고 나면은 가스 공급을 갖다가 중지해야 되는데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한겨울이고 더구나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보일러에 대해서 연통만큼은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공공 일자리와 민간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2018 뉴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221개 뉴딜 사업 분야에서 3,100명을 선발합니다. 조상우 기획경제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화 분야의 공공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경 씨. 작년보다 좀 참여하는 게 막 많이 늘어났는지 문화 분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지만 곧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찾기 위해 뉴딜 일자리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어떤 곳들이 이번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들을 이제 취업 준비생들한테 제공해 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서울시가 뉴딜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221개 뉴딜 사업 분야에서 3,100명을 선발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 새로운 뉴딜 일자리를 발굴해 모두 4,7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제와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시민 일자리 설계사와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아동 돌봄 도우미 등에 대한 채용 정보 안내와 현장 접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해 청년들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처 등에 대한 1:1 상담도 눈에 띄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일자리 카페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여기서 직접 직무 특강이나 어떤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요즘 최근의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한 취업 지원 특강과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3개월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80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뉴딜 일자리를 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이것이 민간 일자리로 연계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기관을 선정해 취업 역량 진단에서부터 기업 현장 탐방 등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뉴딜 일자리 합격자는 23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6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서울시의회 양준혁 의장은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의회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혁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10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 발의로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법에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 입법권, 자치 조작권 등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양 의장과 전 의원은 향후 공동 공청회를 개최해 지방의회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립하고 동법안이 연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경상남도 의회가 개최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 조례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관련 학과 교수와 서울심리지원센터장,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 경상남도 교육청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개선과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공차원 심리지원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센터장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심리지원센터의 전국화에는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로 관련 법률 제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만 의원은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지도자 복지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휴일 근무 수당과 근속 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과중한 업무, 저임금 등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2000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약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세계 최초 5G 통신 기술이나 AR과 VR,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여러 기술들을 선보일 텐데요. 서울시도 3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책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서울시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물 인터넷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돼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도시 전반에 녹여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 조례안이 되었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물 인터넷이란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사물 인터넷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생활 속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형 기술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Io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IoT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각각의 사물들은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을 뜻하는 유비쿼터스의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면서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는 물론 각종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이미 여러 분야의 제품에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미래를 그린 영화 속에서만 봐왔던 그런 최첨단 기술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는 접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어떤 사항들이 담겨 있나요? 네, 서울시는 2016년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발표하고 북촌 내 운영 중인 IoT 시범 지역을 202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서울시 의회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안전, 복지,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실생활과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책무의 조항을 담았고요. 사물 인터넷 도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 인터넷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과 첨단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물 인터넷 도시 조성 자문단을 꾸릴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조항도 이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술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시범 적용과 실증에 관한 사업,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 등이 담겨 있죠. 시범 사업의 실시에 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케 했습니다. 창업과 경영 컨설팅은 물론이고요. 기술 개발과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까지 또 아이디어에 대한 기반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는데요. 시민을 위한 사물 인터넷 도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고 서울시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사물 인터넷 교육 지원 사업을 학교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화돼가는 사회에서 이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이 가능해진다면 인재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더욱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가 활용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와 수요 조사를 통해 일부 자치구의 주거, 상권 지역에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바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죠. 강동구의 전통시장, 암사 종합시장과 둔촌시장입니다. 이 두 곳에 5초 이상 연기가 나면 화재로 감지하고 점포명과 주인 연락처 등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화재 감지 센서 242개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이태원 거리. 여기에 공영주차장 4곳의 주차 정보를 알려주는 IoT 전광판을 가동 중인데요. 다음 사례도 살펴보죠. 공중 화장실에 IoT 비상벨을 설치해 비명 소리만으로도 지구대 상황실에 경보가 울려 지구대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는 왕십리역 반경 500m 이내 공간에 지하에 있는 매설물 22곳에 센서를 설치하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지하 공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시설물의 안정성과 노후 정도 등 기본 정보와 결합해 이 사고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서울 시내 곳곳에는 관광, 환경, 생활 등 여러 분야의 사물 인터넷 기술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기반이 돼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물 인터넷 도시 서울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